반갑습니다. 여러분, 빗속을 뚫고 다 오셨네요. 빗속을 뚫고 다 오셨어요. 제가, 어, 저희 팀한테는 많이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메가니 피플에서는 아마 처음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이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죠. 그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과거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후배들이 어,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든지 좀 세상을 얼레벌레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그냥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만만해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 그 세상에 대한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오늘이. 물론 그동안도 많이 배우셔서 많이 또 생각해 보셨겠지만 특별히 또 오늘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애티튜드 자세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A는 애티튜드 자세를 얘기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B, 빌리프,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 C, 커미트먼트라는 책임, 뭐 결단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에 대한 부분을 그 심리학자인 일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자동차, 컴퓨터, 뭐 이렇게들 흔히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꿈으로써 더 멋있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정말 잘해서 좋은 결과를 다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예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그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들 그 훈련하는 모습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보시고. 근데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뭔가 이제 사람들을 조금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운동하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저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니까 내가 오랫도록 만나려면 내가 즐거운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너무 집에서 거리가 멀다든지 이러면 또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바로 요즘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내에 체육관이 정말 시설이 잘 만들어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한번 탁구를 한번 쳐봐야지. 예. 탁구는 혼자 못 치잖아요. 네, 같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동네에 동호회에 들어가서 제가 탁구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차피 탁구를 칠 것 같으면 제대로 레슨을 받아라. 아, 그래서 자세를 제대로 갖추고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세를 잘, 제가 기본 자세를 잘 갖춰야죠. 그래서 제가 레슨을 받아요. 그리고 레슨 받은 대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 뭐 그 선배 선후배들하고 탁구를 칩니다. 근데 그러다 정말 친구를 만났어요. 어, 한 10년 탁구를 쳤다네요, 이 친구가. 그리고 레슨도 열심히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에만 들어가면 이 친구가 그 레슨 받은 대로 자세가 나오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어때요? 맨날 날아가 버리고, 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같이 레슨을 받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레슨을 받기 이전에 혼자서 동네 탁구를 마음대로 치다가 그 자세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 몸에 배어 있으니까 레슨을 할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그게 나오는데 게임만 들어가면은 몸에 익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탁구를 10년을 쳤는데 지금은 저한테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가르쳐요. 중요한 건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기의 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세를 갖추고 할 때와 자세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했을 때와의 결과의 차이는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사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또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몸에 굳기 전에 처음에 배울 때 정말 제대로 배우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잘못 얼기설기 배우면은요 평생 그것에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이 목격해요. 비즈니스 저도 한 지가 20년이 넘어가잖아요. 많은 파트너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저것만 고치면 비즈니스 속도 낼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분은 그거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게요? 너무 몸에 배어서. 예.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멈추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실 때 잘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어진 거니까 제가 성심껏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PPT가 이게 전부예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만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PPT를 해서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이거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영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A는 1, B는 2 이렇게 숫자가 적혀지잖아요. 그 머니는 숫자가 몇이 나올 것 같아요. 합하면 영어 숫자를 나오는 순서대로 해서 합하면 숫자가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른 써보고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써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7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금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운, 굿럭 이거를 영어로 다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네, 88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운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100이라는 숫자를 완성 지을까? 네. 에티튜드 이거를 다 더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대학
그 이수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음,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음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건 이건 필수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이대로 갖추라라는 거죠. 왜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예, 성공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시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자세가 나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긍정도 어떤 긍정을 얘기하냐면요. 절대 긍정을 얘기합니다. 절대 긍정.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변명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합리화하고, 네. 핑계대고. 근데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을 못 만나요. 위기잖아요. 되게 위기였죠. 근데 저는 가정적으로도 좀 심각한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근데 사업적으로도 파트너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심각한 상황이 겹쳤어요, 아주.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더라면 아마 그 위기를 내가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 말의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의미를 생각하세요? 위기가 기회다. 정말 위기였잖아요.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기회다라는 단어를 그럴 때 떠올려 봤어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을 할까?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뭐뭐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1%의 가능성만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그 방향을 보고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때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라는 생각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배운 기회가 또 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에너지도 넘치고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뭔가 어려움에 내가 봉착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그래야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내면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목표를 두고 가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물론 좌절하고 실망도 했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가능성을 찾았던 것 같아요. 계속 가능성. 그 가능성이 1%만 돼도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딛겠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해 냈을 때의 에너지는요,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원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와요. 감회하는 가족인데, 가족들이 그런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가족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쓸 때마다 1센트씩 예, 저금통에 넣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예. 예. 나와도 조금 나와야 되잖아요. 일주일마다 가족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것에 몸에 배어 있는지, 말도, 행동도, 여러분 표정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외적으로도 표정도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으세요?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으세요? 웃으세요. 스마일. 예. 그 웃는다라는 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 긍정의 힘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좀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아, 무엇을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하고 저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부끄럽고 뭐 창피하고 막 이축이 되고 그래서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과거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요. 나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 없지. 조금씩 채워가면서 내가 긍정적인 것을 더 키워서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제 실수를 했어도 오늘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신상이 해로워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건강 되게 많이들 권유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질환 또 신체적인 어떤 질환들이 잘 걸리는 유형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난 살려면은 내가 매사에 내가 긍정적이어야지. 네.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만 있다 그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걸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 겸손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아, 아, 오만, 거만, 네, 교만. 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조금 성격이 좀 가만히 있는 성격은 못 돼요. 불의를 보면 그거 얘기해야 되고 그거 곤쳐야 돼. 막 예. 이런 성격의 유형을 좀 제가 가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교만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언뜻.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에 들어와서 제 자아를 통해서 제가 자꾸 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내 진심, 내 진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나를 교만하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내게 손해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요. 성호 긋고 겸손하게 해주세요를 늘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도 가끔은요, 제 기질적인 것이 가끔 나와. 예. 그러면 내가 막, 안 그래야지. 예. 그래도 노력을 하니까 좀 덜 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점을 아세요? 안다의 정의가 뭘까요? 안다. 나는 안다. 이해하는 거요? 나 그거 이해했어. 그럼 아는 걸까요? 예. 예. 행동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안다의 정의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해한 것만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설명 한 번 들으면 여러분 이해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업 설명을 상대방한테 바로 잘 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걸? 예. 정의가 그렇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는 내가 상대를 아는 것만큼 가르쳐서 이해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잘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올바르게 제대로 배운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가지고 파트너에게 잘 가르친다. 그래서 아미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해요. 가르치는 비즈니스. 네.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까지 해야 되냐면 그 가르치는 파트너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코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독, 코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아미 얘기하면 야, 나 그거 다 알아! 이러잖아요. 답답하죠, 여러분. 저것이 안다면서 정말 안다고 하는 거야.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야. 에? 후사일 확률이 높죠. 알면 이 사업 하죠. 여러분 알면 이 사업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사업 설명했어. 상대가 노를 했어.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는데 노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버리죠.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 들어와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몇 번 사업 설명 들어보고 몇 번 미팅 쫓아다니다 보면 나 그거 알아. 그 다 안다병이라는 거거든요. 다 안다병.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그 미팅만 참석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결단하고 나서 난 미팅에 안 빠진다. 어떤 미팅이든 내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 참석한다. 그 저한테 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지켰고 그렇게 충실하게 배우다 보니까 제가 설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설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을 옮기면 자꾸 내가 하는 행동에 의심이 생겨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제가 설득되지 않는 것을 행동에 옮기면은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멈칫멈칫거려지고 쉽게 발을 못 떼어요. 저는 지금도 뭔가를 배우면은요. 느려요. 제가 뭐 다른 것도 많이 배워봤습니다만은 처음에 속도를 못 넣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지진하러 봐요, 저를요. 네. 근데 제가 이해가 됐을 때는요. 확실히 속도가 나옵니다. 제가 설득됐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설득됐다라는 거는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확신 딱 생겼죠. 그럼 주저할 게 없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속도 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미 비즈니스요. 맨날 미팅에, 언제까지 미팅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미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는 장소, 미팅. 그래야 미팅을 참석하고 싶어. 내가 한 개라도 더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주도 학습이 능한 아이들이요. 그 몰랐던 거를 아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내가 확실히 이해되고 확신이 들 때까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되고 저는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려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제공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누가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던가요? 과거에 우리 공부할 때는 다 돈 내고 배웠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제가 원하는 전공을 못했어요. 네,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풀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데 왜 배우는 것을 자꾸 게으르게 하실까? 네.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 평생. 저는요, 내가 최고의 지식이 끌어올라 있을 때가 언제일까? 죽기 전. 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배울 거거든요. 그 학구적인 어떤 그 뭔가에 이렇게 꽂히면은 그걸 깊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아미 비즈니스에서도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데 그 중에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파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최고의 학력이다라는 말을 저는 제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네. 아마 우리 파트너보다도 내가 책을 제일 많이 읽고 있을걸, 지금도? 네. 우리 파트너보다 내가 제일 미팅에 많이 참석하고 있을걸요? 지금도? 네.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이야,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계속 배운다면은 내 70대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요. 내 80대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통찰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흥분해요. 나이는 먹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아 가라.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너무나 기대가 된다. 네. 배우는 것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패스해야 되니까 지겹게 배웠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배우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려고 하는데 아니 시험 안 쳐요. 근데 절대 안 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안하게 배우세요. 배울 때 정말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배우는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올바르게 배워야 되니까. 그것이 왜 필요하냐? 내가 또 내 파트너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얼기설기 배워서 얼기설기 가르쳐 주면 파트너는 그 파트너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배울 때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진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겸손하게 제대로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집중하는 자세. 여러분 집중을 해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중. 돋보기로 이 종이를 태울 때 그 집중해 보셨어요? 네. 그 집중이죠, 그게요. 왜냐하면 이게 탈지 말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타잖아요. 계속 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되고 있어야지만 타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아메이 사업에서도 목표가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요. 이 집중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인내심. 그 최고의 능력은 인내심이라고 우리 안명환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내 주변에 조금 방해되는 요소들도 스스로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으세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좀 속 시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돼. 나는 파트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데 스폰서님 제가요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거 정리되면 제가 비즈니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파트너가 다른 일이 또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요, 계속 일은 생겨요. 근데 그 일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일이 정리되면 내가 비즈니스 집중할게요. 또 이 일이 정리되면 내가 비즈니스 집중할게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달에 세운 목표, 내가 올 해견연도에 세운 목표, 단기적인 운영 목표, 장기적인 심령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집중할 때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요, 과감하게 내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정리 안 되면 속 시끄러워서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 속이 시끄러우면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일과 감정을 조금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감정에 매몰되면 일에 매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정 정리를 조금 냉철하게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집중을 하려면. 맨날 속 시끄러워가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목표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가 이거 결코 쉽지 않죠. 그냥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가 되지 말고 환경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운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너무 감정적인 것을 소모하게 되면 정작 내가 해야 될 내 목표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내가 손해인 거죠. 내가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개인적인 것이 됐든 가족적인 문제가 됐든. 저는 너무너무 제 발목을 잡는 가족은 일단 차단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감정을 뺏기니까. 네. 목표에 집중하는데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을 뺏기면 에너지가 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차단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뭐 그걸 구분 못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네. 그것도. 그다음에 네 번째 열정적인 자세.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강렬한 에너지는요, 폭발합니다. 강렬한 에너지는. 여러분의 열정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폭발할 정도예요? 뜨뜻미지근하세요, 혹시? 에? 뜨뜻미지근하세요? 이 에너지를요, 강렬하게 끌어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에너지를 우리가 비즈니스 처음에 들으면은요, 이 비즈니스 비전이 보입니다. 야,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내가 금방 다이아몬드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막 스폰서님 하겠습니다 외치고 막 뛰어다니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눈부터 이렇게 눈이 초점이 안 맞아 이제 흐리멍텅해졌고 있어요. 에너지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너무 큰 에너지를 처음부터 발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처음에 먹었던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속도를 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 근성이 좀 있어요. 빨리 그냥 얼른 그냥 바로 인풋 넣으면 그냥 아이폰 바로 나오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거 너무 훈련돼 있지 않나요 우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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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레 벌떡이 있다며요. 흘레 벌떡.
이런 냄비 근성은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좋을 때 막 좋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막 불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이 훈련이 되어 있고 성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내가 더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끌어올리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롤러코스터를 타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다가 혼자 지쳐요. 심리적으로. 혼자 지쳐. 누가 뭐라 안 했는데 혼자 지쳐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비즈니스는요. 장담하건대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시간 속에서 그 인풋을 넣으면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는 걸 제가 장담해요. 네, 장담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하느냐 하면요.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하려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미팅 열심히 쫓아다녔다가 어느 날 풀이 죽어가지고 미팅 왜 안 나와 그러면은요. 뭐 핑계 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팀 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절대로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요.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데 저기 사업자들은 그 에너지를 어디서 받냐면 스폰서한테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을 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칭찬해주면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듯이 초기 사업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외적으로 동기부여 받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스폰서님이 365일 나하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때로는 미팅에 들어와서 또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럼 나도 또 해봐야지. 그러고 마음을 다잡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외적으로 동기부여는 조금 일시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 순간 잠깐 에너지를 좀 끌어올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내 에너지는요. 시간이 다 돼가요. 내가 만든 내 에너지는요. 쉽게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내가 만들어낸 내 에너지 쉽게 안 꺼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Y죠. Y. 네.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팅에 참석해야 되고 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고 왜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귀를 알아들 때까지 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 열정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Y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게 희미하면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 시켜. 스폰서님이 하면 돼. 으쌰 으쌰 화이팅. 스폰서님 오케이. 뒤돌아서면 나는 안 돼. 네. 어떤 일이든요. 어떤 일이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결과를 얻고 싶다? 큰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을 소홀히 하고 내가 결과를 원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분들의 격려와 응원, 동료로 여러분들이 잠시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 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내가 나를 동기부여 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 에너지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롤러코스터 타요, 진짜. 네.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 저거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 웃자니.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좀 묵묵히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될 때도 안 될 때도 좀 그냥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잘 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꾸준한 자세.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근데 뭐든지 시작하면 끝까지는 할 수 있어 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의외로. 네. 저도 지금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많이 아미 사업에 대한 지식도 늘었고 세상 경험도 있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도 많이 축적이 돼서 많이 성장하고 변화한 모습이지만 초기 때는
아무리 봐도 그 모습으로는 다이아몬드 될 수가 없죠. 생각도 너무나 미숙했고,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너무 내가 부정적이고, 성공할 만한 어떤 요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숙했고, 예. 근데 시간 속에서 꾸준하게 미팅 참석하면서, 배우면서, 깨우치면서, 그 깨우치는 것을 또 내 삶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적용시켜 보면서 하나씩 터득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져지고 부족한 것 내면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이거 잘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저거 해보니까 저것도 힘들어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처음 하는 일은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 아니고서야 처음부터 잘하긴 쉽지 않습니다. 반복에 의해서 능력은 향상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이 나만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또 비교를 해. 누구는 잘한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저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요. 인간은 상대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대상이에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때서부터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네.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내가 어느 목적지에 나는 도달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정말 꾸준하게, 저는 막 열심히 막 빠르게 잘 못해요. 성향상 좀 느려요. 조금 느립니다. 이해가 느린 것만큼 행동도 좀 느려요. 근데 그렇게 이해되고 습득된 것들이 그 꾸준함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능력으로 향상이 되고, 그것이 발휘가 될 때 내가 속도가 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이 꾸준함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 자산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우리 지켰는데요. 빌리프하고 커미트먼트는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들으세요. 아, 뭔 얘기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얘기. 좀 초기 사업자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끌탕하지 말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안 돼, 안 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발짝 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대학 이수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신의 장점 찾기 다 하셨죠? 뭐 있잖아요, 장점.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 성장에 좀 시간을 투자하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가지고 끌탕하지 마라. 내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더 강점화 시키자. 누구보다도 그것만큼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은 자세로, 태도로 아메이 비즈니스 분명히 모두가 다이아몬드 그 이상 핀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